자, 392번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x가 지수에 있으니까 지수 방정식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우리 이 2의 형태로 미수를 2로 다 바꾸어 줄 수가 있죠. 32가 2의 5제곱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될까? 루트 2가 2의 루트 2가 바로 2의 2분의 1제곱이죠. 따라서 2의 2분의 1제곱의 x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32는 어떻게 됩니까? 2의 5제곱이 되죠. 에다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미수가 2가 똑같죠. 똑같으면서 곱하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지수가 5-2x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미수가 2가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죠? 2분의 1x가 바로 5-2x와 같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x가 이항하면 플러스 2x가 되겠죠? 자, 암산이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암산해서 2분의 5x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양변을 5분의 1을 곱해주면 되나요? 따라서 2분의 5가 이쪽에 오면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므로 x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그냥 미수를 2로 다 바꾸어서 여러분들 지수를 갖다고 놓으면 끝나겠네요. 아시겠죠? 자, 393번입니다. 자, 방정식 8의 x제곱은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차를 구하라고 합니다. 단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주어졌네요. 자, 8과 2분의 1은 모두 다 2와 연관성이 있죠. 자, 8은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3x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밑수가 밑이 2가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x랑 누구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사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생략을 해줘야 됩니다. 지수가 같다고 보면 되니까, 그죠? 2차 방정식이 되니까 한쪽으로 모아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1이 되겠죠. 그런데 두 건 중 알파가 크다고 했으니까 1이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베타가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꼴 0이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두 건이 알파, 베타일 때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겠죠. 두 건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a분의 c가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차를 구하란 말이죠. 알파가 크니까. 그러면 우리는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바로 4배의 곱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고1 때부터 외우고 있나요? 맞습니까? 그럼 합의 제곱이 얼마예요? 9가 되겠죠. 마이너스 차는 내가 구하는 거죠. 차를 내가 구하니까
네모의 제곱이 되고 그죠? 4배의 곱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모의 제곱은 바로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알파가 더 크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된다? 양수 5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여러분들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4배의 곱이 된다는 거. 선생님과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웠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바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394번입니다. 자, 방정식 2의 x제곱 마이너스 8과 3의 2x제곱 마이너스 9가 0인데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바로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하래요. 근데 지금 얘는 어때요? 인수분해가 된 꼴이죠. 인수분해가 된 꼴이니까 이거 0 또는 이거 0이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2의 x제곱이 8이 되든지 또는 3의 2x제곱이 얼마? 9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8은 어떻게 되나요? 8은 바로 2의 세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3이 되는 것이고 자 3의 2x 제곱인데 자 9는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x가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가 1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얘가 알파일 때 얘가 베타이고 얘가 알파이면 얘가 베타죠. 되나요? 자, 그런데 제곱의 합을 물어보니까 어떤 걸 알파로 어떤 걸 베타로 놔도 제곱의 합은 똑같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각각 제곱한 9와 1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35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미수가 3이고 미수가 9죠. 자, 그러면 분자를 미수가 3이 되도록 일단 바꾸어 주면 되겠습니다. 분모는 3의 x 1제곱이고 자, 분자는 3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얘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얘가 지금 얼마다? 81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나누기 형태니까 3에 맞습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바로 분자에 있는 지수에서 분모에 있는 지수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x 제곱이 되고 자 x를 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상수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얘가 바로 81, 바로 3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분모 저 뭐죠? 미수가 딱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x고 4가 이항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꼴 제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놈의 두 근이 뭐가 됩니까? 이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바로 두 근의 합이 되겠죠. 바로 x제곱 개수분의 x개수의 부반대가 되니까 바로 2분의 1이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굳이 여기서 근을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근을 구해도 됩니다. 근을 구하면 2x하고 x하고 나누어지고 그죠. 자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2분이 되고 다른 하나의 근은 1이 되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만 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396번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2의 x제곱, 여기도 2의 x제곱 형태가 있죠. 따라서 치환 형태죠. 그죠?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구조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형태는 2의 x제곱 플러스 얘는 2의 5제곱에다가 2의 5제곱에다가 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바로 보세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2의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2의 x제곱분의 1이 되고 여기가 33이 되겠습니다. 그럼 2의 x제곱 형태가 같은 구조니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t는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t가 되고 플러스 얘는 t분의 얼마가 됩니까? 2의 5제곱 32가 되겠죠. 얘가 바로 33이 되겠습니다. 양변을 t를 곱하면 t제곱이 되고 얘를 t를 곱하면 33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33t가 되고 얘는 t가 약분이 되어서 32가 되면서 이퀄 0이 되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t-32, t-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t값은 3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t값은 1이 될 수도 있죠. t는 0보다 크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t가 뭐가 되죠? 2의 x제곱이 되니까 32는 2의 5제곱이 되고 d의 x제곱이 되는데 여기 1이란 말은 2의 0제곱으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x는 5가 되어도 되고 또는 x는 0이 되어도 됩니다. 따라서 두 근의 바로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5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분모에 2의 x제곱이 있지만 t로 치환하면 바로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니까 t는 항상 양수만 찾아야 되는데 둘 다 양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값은 몇 개 존재한다? 2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97번입니다. 자, 두 함수 fx는 4의 x제곱과 gx는 9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두 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바로 교점의 x좌표죠. 여러분들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이랑 바로 연립을 했을 때 바로 뭡니까? 연립을 했을 때 바로 해가 되는 거죠. 그죠? 교점의 x좌표는. 따라서 이 두 식을 뭐 해주면 된다? 연립을 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지금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풀 필요가 없겠죠. 바로 교점의 x좌표는 바로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니까 이 두 식을 그냥 연립한다는 말은 각 따로 두면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요 fx와 요 gx를 갖다로 두면 되는 거죠. 얘가 y가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얘도 구조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는 구조죠. 그럼 t는 양수죠. 됐나요? 여러분 왜 갖다로 넣는 줄 알겠습니까? 연립하는 거죠. 그럼 얘도 y 꼴이 되고 얘도 y 꼴이 되니까 y가 같으니까 이 두 식이 같아지면 되는 거죠. 앞에 부분은 t제곱이 되고 맞나요? 이제 빨리 갈 수 있나요? 4의 x제곱은 2의 x제곱 전체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9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2분의 9의 t제곱이 t가 되겠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양변을 두 배를 하고 이항합시다. 그럼 2t 제곱이 되고 얘는 2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9t로 이항되고 여기는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고 인수분해 되나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면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따라서 TT를 붙여주면 인수분해가 2T-1과 바로 T-4가 되고 는 0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t 값은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되고 또는 t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되는데 t는 양수니까 둘 다 될 수 있겠죠. 그럼 t를 되돌려줘야 되겠네요. 2의 x제곱인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여기는 2의 x제곱인데 4는 2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미수가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이렇게 몇 가지 두 개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교점에 x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x좌표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바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바로 연립방정식에 해당하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식을 갖다로 두고 그냥 뭐 하면 됩니까?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98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는 하나는 2의 x제곱이라는 바로 지수 함수고 하나는 뭡니까? 2x 플러스 3이라는 바로 1차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럴 때 f 스컬 g와 g 스컬 f가 같다. 이것의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2의 알파 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근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합성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일반적으로 합성 함수는 자, f 서클 g와 g 서클 f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결합 법칙은 어떻게 되죠? 결합 법칙은 성립하죠.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하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F와 G가 무슨 관계일 때 만약에 얘가 두 개가 역함수 관계일 때는 맞죠? 이 F 스컬 G나 G 스컬 F는 같게 되겠죠. 또는 F와 항등함수와의 관계, 항등함수와 F의 바로 뭡니까? 합성함수를 바로 항등함수와 합성함수 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말이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f of gx가 되고 5변은 g of fx가 되겠죠. 따라서 이 f를 첫 번째 좌변은 이 g를 f의 x자리에 대입해야 되죠. 따라서 2에 이 x자리에 요 gx가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되겠나요? 이번에는 F를 G의 X자리, 요 X자리 요게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런 형태로 적으면 되겠습니까? 요 X자리에 요 EX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이런 구조가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뜻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치환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나요? 얘는 어떤 구조로 봐야 돼요? 2의 x의 x제곱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8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맞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의 바로 2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는 앞에 부분은 2의 x의 전체 제곱이 되고 2의 세제곱이 8이 되니까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의 x제곱을 t로 지원하고 t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얘는 뭐가 되죠? 8t의 제곱이 되네요. 그럼 얘는 2t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t가 되고 플러스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바로 2차 방정식이 되어버리네요. 맞나요? 그러면 2하고 4하고 맞나요? 1하고 3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4하고 6이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여기가 t고 여기가 t가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2t 플러스 1 그리고 4t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는 0이죠.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t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t는 항상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은 탈락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t를 다시 돌려주면 2의 x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2의 x제곱이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x는 어떻게 되죠? x는 로그에 의해서, 로그 정의에 의해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분의 3이 되는데 굳이 구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그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2의 알파 제곱의 값을 구하니까 근이 알파니까 결론적으로 2의 알파 제곱이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분의 3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을 구했다면 이 근이 바로 알파가 되죠. 그럼 다시 2의 알파 자리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분의 3을 대입하면 우리가 로그 성질에 의하여 요 2가 같으면 집어줄 수가 있죠. 따라서 4분의 3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굳이 x를 여기서 구할 필요가 없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39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요 형태는 5의 x제곱이 되고, 얘는 5의 바로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요게 5의 x제곱하고 5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요 구조를 앞에서도 봤지만, 5의 x제곱도 양수가 되고, 5의 마이너스 x제곱도 양수가 되죠. 그러면 5의 x제곱과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이 더한식을 내가 t로 치환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는 무슨 관계가 됩니까? 역수 관계가 되죠. 따라서 얘는 둘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뭘 적용할 수 있나요?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두 개 더한 것은 두 개를 곱한 거에 몇 배보다 두 배보다 크거나 같죠. 산술기하 평균이죠. 그럼 여기가 5에 얼마 됩니까? 0제곱이 돼서 1이 됩니다. 따라서 요 자체는 얼마? 항상 2보다는 크거나 같죠. 요 자체가 1이 되니까 맞죠? 필요 없죠? 따라서 얘를 치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에 의하여?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그래서 요라 그랬죠. 역수관계의 합은 최소값이 얼마다? 2이다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두 값이 같을 때가 되겠죠. 그 말은 바로 x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등호는 5의 x제곱과 5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을 때이니까 저 미수가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2x가 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x가 얼마일 때? 0일 때 등호 조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0보다 크다가 아닙니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요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일반적으로 지수함수가 하나가 양수가 되는 것은 맞지만 얘는 지수함수 두 개를 더한 꼴이죠. 따라서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바로 최소값이 2가 되니까 2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바로 뭐가 됩니까? 뒤에 부분이 t로 치환하면 자 25의 x제곱 더하기 25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을 바로 얘는 5의 제곱이니까 5의 x 전체의 제곱에 바로 5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제곱의 합이 되는 거죠. 그죠? 제곱의 합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이 5의 x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1이죠. 따라서 이 식은 얘를 t로 치환하면 바로 t제곱 마이너스 2로 뭐가 된다? 치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앞에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뭐로 바뀌어지고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뀌어지고 요 놈 자체를 t로 치환했죠. 그러면서 뒤에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t제곱 플러스 t가 마이너스 6 이꼴 제로가 되고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t는 마이너스 3 또는 t가 2인데 t는 2 이상이죠. 따라서 t는 마이너스 3이 뭐가 된다? 탈락이 되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그러므로 요 t가 뭡니까 지금? 요 t가 2니까 t가 바로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얼마다? 2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게 2인 걸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사실 찾을 필요 있나요? 우리가 여기서 벌써 찾았죠. 왜냐하면 얘가 최소가 2잖아요. 그때 x가 얼마였죠? 0이었죠. 따라서 이 문제는 x가 얼마였습니까? 0이 되죠. 더 이상 풀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이놈을 t로 치환할 때 최소값이 2였잖아요. 근데 그때 언제 등호 조건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x가 0일 때 2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0일 때 2가 되니까 x는 제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생각 여기서 등호 조건을 체크를 못했다면 이것을 또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5의 x제곱을 또 t로 놓고 치환하고 풀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t가 되고 얘는 t분의 1이 되는 거죠. 역수니까 얘가 2잖아요. 양변에 t를 곱하면 t제곱 2가 이항하면 t가 곱해져서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t가 되고 플러스 1이 되어서 제로가 되죠. 따라서 t-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네요. 그러므로 t는 얼마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t가 뭐죠? 5의 x제곱이죠. 5의 x제곱이 1이 된다. 결론적으로 x는 얼마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풀어서 처리할 수가 있지만 등호 조건이 언제 등호 조건이었어요? 역수의 합이 2가 되는 것은 바로 요 x가 얼마일 때? 제로일 때. 요 두 수가 같을 때이니까 그죠? 바로 x가 제로일 때니까 x가 제로일 때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바로 x 이꼴 제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형태를 반드시 5의 x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바로 2 이상이라는 거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0 이상이 아닙니다. 0보다 크다가 아니고 2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